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2교시 이어서 갈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영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 그 변수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큰 틀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시간 있을 때 검색을 해 보시고요. 자바 변수의 라이프 사이클 혹은 스코프와 라이프 사이클, 아이고, 스코프와 라이프 타임, 라이프 사이클,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생명주기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돼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 스코프라는 것과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변수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사라지는 시점에 관련된 변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자면 전역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해당 클래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클래스 내에서 그냥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메서드가 종료되면 아예 사라진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if나 반복문 같은 그런 블럭, 중괄호라고 하는 블럭을 사용하는 문법 안에서 만든 변수들도 결국 지역 변수처럼 그 블럭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런 개념인 건데 이런 거 한 번쯤은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요. 자, 이 전역 변수의 안에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가 나눠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변수, 지금 우리가 이제 스태틱이라는 걸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코드를 보면서 이거 말고, 자, 얘네 둘, 이거 두 개만 볼게요. 이렇게 둘을 보면 얘네 둘은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둘 다 전역 변수죠. 왜?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메서드 외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둘 다 전역 변수예요. 누가 클래스 변수일까요? 스태틱이 붙어있는 애겠죠? 왜냐면 스태틱이 붙은 메서드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 메서드라고 했으니까 스태틱이 붙은 변수가 클래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이 명칭의 영어 원본은 스태틱 베리에이블이에요. 베리에이블 자체가 변수였고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중에는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하겠지만 둘 다 같은 의미예요. 클래스 변수, 스태틱이 붙은 변수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녀석 당연히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네, 두 개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이 붙은 변수, 인스턴스 변수는 스태틱이 붙지 않은 변수. 붙었고 붙지 않았고를 떠나서 일단 얘네 둘은 전역 변수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지역 변수를 가지고는 인스턴스 변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역 변수는 이것도 하나 써드릴게요. 그냥 얘는 스태틱 베리에이블이고 얘는 인스턴스 베리에이블이고 이 플레임까지 여러분들이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얘는 로컬 베리에이블이에요. 그래서 뭔가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서 빨간 에러가 나와서 우리가 마우스 올려서 에러 메시지를 봤는데 스태틱 베리에이블 어쩌고 하면 이 클래스 변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스턴스 베리에이블 어쩌고 하면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로컬 베리에이블 가지고 뭐라고 하면 지역 변수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클래스 변수는 그러면 스태틱이 붙은 변수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어디 영역에 자리를 잡겠어요? 스태틱의 자리를 잡겠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고정된 자리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얘는 움직이지 않겠죠.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얘가 사라지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주소값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다 동일한 얘기지만 그럼 인스턴스 변수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간단하게 지나갔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코드 안쪽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는요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으로 나열했던 그림을 지금 램이라고 하는 거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켰는데 실제로 얘네들의 위치가 이런 느낌으로 쌓여져 있어요. 순서가 이래요. 근데 이 램이라고 하는 건 또 위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위쪽 부분이 주소가 0부터 시작이거든요. 낮아요. 낮은 주소로부터 높은 주소로 가는 게 밑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게 8GB다라고 하는 8GB짜리 램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이 8GB가 바이트로 변환된 그 주소 값을 다 나눠서 쪼개서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인 건데 여기 위에가 낮은 주소고요. 여기가 높은 주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자바에 대한 메모리 같은 것만 검색을 해보셔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인스턴스 변수들은 모두 다 힙 영역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만 여기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인스턴스 메서드가 어쩌고 인스턴스 변수가 어쩌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녀석은요. 진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객체가 그냥 인스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인스턴스 변수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스태틱 가지고 메모리가 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스턴스 변수가 생성되는 시점 얘는 우리가 코드에서 객체를 만들 때예요. 객체를 만들어내야 이 인스턴스 변수도 그때서야 메모리에 할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디스를 쓰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디스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녀석도 이제 그냥 불러다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name2 같은 거 못 써요. 디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략도 안 되고 그냥도 안 돼요. 왜냐면 이 스태틱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 잡아서 이미 만들어진 메서드인데 얘가 만들어질 이 당시에는 이 인스턴스 변수는 태어났을지 안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바가 막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시점상. 그러니까 절대로 못 쓴다가 돼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인스턴스 변수의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 힙 안에는 인스턴스 변수 플러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스턴스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여기에 같이 저장돼요.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 안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힙 영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객체 데이터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물리적인 이 우리가 그림 그렸던 이 네모나 객체가 이 힙 영역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변수한테 리모컨 넘기는 행위 있죠. 이렇게 해서 리모컨을 넘겼죠. 자, 이 리모컨을 받는 이러한 변수들은요. 얘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A 거북이라는 변수는 어떤 변수죠? 얘는 지역 변수죠.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생성됐잖아요. 자, 이러한 지역 변수는 우리가 선언하는 그 코드를 만나면 이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높은 주소값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객체와 변수는 실질적인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높은 주소고 여기가 낮은 주소이기 때문에 이 힙이라는 영역과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의 거리가 되게 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소값이 여기가 뭐 10만이었다. 그럼 여기는 한 100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소 자체가 엄청 멀잖아요. 이걸 의미했던 겁니다. 실제로 영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택이라는 곳에 A 거북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객체를 만들면 여기 힙 영역에는 실제 객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객체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리모콘을 이 변수한테 넘겨준다예요. 그럼 이 변수는 사실 리모콘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소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그 단서, 주소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그 주소를 찾아가서 나 이런 기능 시켜줘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리모컨을 넘겨받고 뭐 버튼을 누르고 하는 행위들은 이 힙과 스택이 데이터를 왔다 갔다 주고 받는 과정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그냥 이렇게만 배우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하는 빗대어 표현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 쭉 가져가셔도 돼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자바에 대해서 깊게 알고 나서 이 공부를 다시 하시면 좀 더 흐름상 매끄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 변수 스택 영역에서 생겨난다, 여기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스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메서드들이 갖고 있는 스택 프레임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인스턴스 메서드들이 실행될 때 그 프레임을 실행되는 상황에서의 그 스택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역 변수가 여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 변수는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애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메서드의 실행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난 곳에서 지역 변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생성 시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삭제 시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그리고 이 인스턴스 변수는 생성 시기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인스턴스는 객체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라지는 시점 또한 인스턴스가 사라질 때, 인스턴스가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제 그 레퍼런스 변수의 값 할당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설명하는 걸 쭉 써봤죠. 자, 그 상황에서 쓰레기 값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쓰레기 값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이유는 사실 자바, 이 JVM이라고 하는 이 녀석 안에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힙 영역을 돌아다녀요. 힙이라고 하는 영역을 슥슥 훑어보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객체나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얘가 다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가라고 해서 가비지 컬렉터예요, 이름이. 필요 없는 애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비지 컬렉터가 있는데,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코드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끝날 텐데, 이 밑에 다른 코드들이 막 이렇게 엄청 많다 라고 하면, 이 상황일 때 이 A 거북이가 연결된 이 거북이 객체가 이 밑에서 안 쓰인대요. 여기서 하고 끝났대요, 얘는. 그럼 해당 객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의미가 없는 객체들을 가비지 컬렉터가 이 힙 영역을 돌다가 쓸어갑니다. 이렇게 청소해줘요. 그렇게 메모리를 또 정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을 제외한 힙과 스택 영역에서는 메모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데, 가비지 컬렉터는 여기를 청소해요. 실제로 객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들, 얘네들을 정리를 합니다. 필요 없는 애들을. 그래서 인스턴스가 사라진다라는 건 가비지 컬렉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얘를 청소에 갔을 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객체 안에, 인스턴스 안에 존재했던 변수들은 같이 사라진다.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공간 뚫어놨기 때문에 있던 이 변수들이 더 이상 이 객체가 필요 없어서 얘를 지워버리면 당연히 같이 지워질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시점이 그렇다. 그리고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얘는 블록 내에서
변수의 선언이 실행될 때, 여기서 말하는 블록이라는 건 중괄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도 결국에는 중괄호고요. if, for 이런 것도 결국에 중괄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사라지는 시점은 블록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역 변수가 가지는 의미는 이 블록이라기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메서드가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지역 변수니까 메서드가 실행되는 상황 속에 변수 선언이 실행될 때,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자바에서는 단순히 여기까지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블록이라고 하는 역할까지도 국한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자바 기준으로 적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역 변수 가지고 필드라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클래스 변수는 필드일까요? 제가 이 전역 변수라는 녀석이 이제 필드다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 실제로 에러 메시지에서 필드 가지고 뭐라고 했었고, 뭐 멤버 변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자, 필드, 클래스 변수는 필드인가요? 얘는 필드죠. 클래스 변수도 전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인스턴스 변수는 필드인가요? 둘 다 필드입니다. 얘네 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필드 멤버 변수예요. 이거 두 개 같은 말이고요. 전역 변수까지 같은 말입니다.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안쪽에 들어오면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라고 디테일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얘는 논외고요. 얘 말고 이제 힘 영역에서 우리가 객체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인스턴스 변수 같은 걸 만들어내면 얘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낮은 주소부터 높은 주소 방향으로 차곡차곡 데이터를 할당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쌓아 내려가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여기 높은 주소부터 낮은 주소 방향으로 데이터를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하나를 만들고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면 얘네들의 거리가 이만큼이나 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거 뭐 좀 더 내용을 보자면은 얘는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하시고 나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거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아니, 마지막은 아니구나. 자, 오늘 이제 1교시부터 2교시 지금까지 오면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다 보니까 힙과 스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인스턴스가 어떤 거고 막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자, 사실 오늘의 핵심은 스태틱입니다. 이 녀석을 다시 좀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이거 예시를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얘 빼고 얘 빼고,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자, 잠깐만요.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 코드의 실행 결과. 여러분들 계속 해오던 겁니다, 이거.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 별주부가 걷다 한번 나올 거고, 두 번째로 나오는 출력문은 별주부가 나와요, 널이 나와요? 널 나오겠죠. 그쵸? 이거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객체 별개로 관리되는 객체 두 개 만들었고, 이 객체들은 서로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달라진 거라곤 이 변수, 인스턴스 변수였던 애를 클래스 변수로 바꾼 거고요. 인스턴스 메서드였던 녀석을 클래스 메서드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사실 얘는 안 바뀌어도 되기도 해요. 이렇게 써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얘는 바뀌나 안 바뀌나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클래스 변수일 거냐, 인스턴스 변수일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예요. 어떨까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상이 잘 안 되죠.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를 것 같긴 한데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봐보자니 뭐가 다를지 모르겠죠. 얘는요, 둘 다 별주부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객체에 대해서 개념을 약간 모순으로 뒤엎는 느낌이거든요. 서로 다른 객체를 두 개 만들어낸 상황인데 분명히 우리는 이 리모컨을 눌러서 첫 번째로 만든 거북이 객체한테만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고 걷다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한 거죠. 이렇게 리모컨 연결됐고 네임 있고 걷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그럼 지금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값을 별주부를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디스를 사용해서 디스를 사용했든 안 했든 어쨌든 이 변수를 값을 가져다가 우리가 지금 이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얘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별주부가 걷다 여긴 당연히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이 리모컨을 눌러서 얘한테 값을 넣는 행위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실행했을 뿐인데 여기 있는 별주부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 서로 다른 두 객체는 서로 연관성을 아예 가지지 못한다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어기지 않으면서 지금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그림 하나를 배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이 그림이 현 상황에 맞는 그림이 아니라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야 되냐? 자, 변수 객체 있어요. 그리고 대충 그릴게요. 리모컨 연결될 거고 네임이라고 하는 공간,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 리모컨 연결될 거고 네임이라고 하는 공간,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객체라고 한다면 현재 저 코드 상황에서의 그림은 얘가 없어요. 여기 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객체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거 여러분들 근데 방금 전까지 배운 겁니다. 스태틱 변수 그 자리 잡는 위치 어디라고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 자리 잡는 위치 어디다?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스태틱 영역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자, 여기 자리 잡혔대요. 네임 지금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인스턴스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객체는 어디에 저장된다? 힙에 저장된다라고 했죠. 둘이 영역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미 여기에 자리를 잡아놨어요.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고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네임이라는 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못 가져와요, 이거. 객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네임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얘가 이 객체,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이 그림에서 네임이라는 애가 여기 객체에 각각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옆에 메모리를 하나 더 그려놓고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 이쪽에 네임은 이미 들어있는 거고 이 네임을
얘랑 얘가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접근해서 값을 넣거나 혹은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거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에는 버튼은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도에 들어있으니까. 이 설계도 안에 없으면 이 얘한테 얘를 불러달라고 리모컨 버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버튼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객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떨어져 있다. 본인 객체가 만들어진 공간보다 메모리 주소적으로 더 낮은 주소, 위치적으로는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불러다가 지금 얘를 눌러서 여기가 이제 A1이고 여기 A2라고 했을 때 얘를 눌러서 전파를 보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얘는 직접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 공간,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이 공간에 별주부라는 텍스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걷다의 실행. 두 번째, 얘를 사용해서 여기로 갔어요. 얘는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공간에 또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니까 하나 자리 잡고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다고요? 이미 별주부 들어있었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 별주부 가져와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클래스 변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공유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클래스 메서드는 객체화 없이 클래스한테 바로 명령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클래스 변수는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공유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제가 거북이 2를 만들고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자, 이 거북이 객체랑 거북이 2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얘랑 얘는 공유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서로 다른 객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 얘는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든 객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공유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낼 때마다 변수의 값이 계속해서 초기화되고 계속해서 다른 값으로 인지가 되면 같은 클래스를 바라보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결과물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무조건 클래스 변수를 써야 돼요. 이런 상황이 무조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 그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개념이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출력 결과는 별주부 하나, 별주부 2 하나, 그 다음 마지막은 별주부예요, 별주부 2예요? 별주부 1이에요? 이거 2인데? 자,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다시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코드가 얘를 눌러서 여기에 접근해서 별주부를 넣었어요. 그리고 걷다를 실행할 때 얘를 쳐다보니까 별주부를 가져왔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눌러서 여기를 다시 접근해요. 별주부 2를 넣었네요. 자, 그럼 기존에 있던 별주부 어디 갔어요? 없어져야죠. 얘도 하나의 변수인데? 그러면 별주부 있던 거는 별주부 2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얘는 공유 자원이니까. 얘도 똑같은 애를 바라보는 거고 얘도 결국 얘를 같은 애를 바라보는 거니까 별주부 2로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걷다를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눌러서 지금 걷다만 다시 실행하니까 얘를 가져오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다시 별주부 2 가져와야죠. 지금 남아있는 게 별주부 2니까. 완벽한 공유 자원으로서의 활용.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예요. 개념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태틱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서드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해당 클래스들은 보통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건 지키지 않는 개발자가 더 많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의미적으로 좀 더 맞긴 해요. 부합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이 키워드 처음 봤죠? 자, 이 파이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볼 거예요.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변수 선언할 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int a는 뭐 10이야 이런 거 할 때 이 데이터 타입이 오기 전에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이 파이널이 붙은 변수는 상수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변수는 제가 쉽게 말해서 변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상수는 변할 수 없는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변할 수 없는 수를 제가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 이제 전역 변수 쪽으로 이 필드 쪽으로 가져와서 제가 얘를 빼면 에러 나요. 똑같은 걸 여기서 하면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여기선 에러가 나요. 자, 지금 이 코드나 결국 같은 거죠. 안 됩니다, 얘는.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되고.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떤 거냐면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만 함. 무조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만 하는 녀석이에요. 이 파이널이라는 변수 상수는. 이게 상수의 특징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얘 초기화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초기화 해야 돼. 초기화 안 하면 상수는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해주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는 이유는 지역 변수는 애초에 자체 초기화를 안 해주잖아요. 무조건 초기화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 때문에 얘가 이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건데 얘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인 거니까 그럼 이 녀석 왜 쓰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변할 수 없는 수라고 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사실 이 특징이 전부예요. 뭐냐면 얘는 재할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해당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 이게 이제 파이널이 변수에도 쓸 수 있고 메서드에도 쓸 수 있고 클래스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변수에 파이널이 쓰였을 때의 방법입니다. 특징이고요. 상수는 초기화를 처음 만들 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나면 재할당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정된 값으로 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얘를 불러다 쓰려고 할 때에도 값을 바꾸진 못해요. 그냥 꺼내 쓰는 용도 그것밖에 안 된다. 이게 상수다 라는 거고, 자,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속 못하게 할 거야. 상속 안 됨. 우리가 근데 아직 상속이라는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뒤에 배울 건데 그때 가서 상속이라는 걸 배워 놓으면 이제 이 파이널이 붙었을 때 상속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특징적으로는 얘는 상속 안 돼 라고 해놓은 거예요. 안 돼. 상속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 얘는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실 거잖아요.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 더 만들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파이널 이렇게 붙여주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는 오버라이딩 안 돼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기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상속과 오버라이딩은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파이널 클래스 앞에 파이널을 붙이면 얘는 이제 상속하지 않을 거야, 상속 못해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메서드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 이거 오버라이딩 못해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상속이랑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때 조금 더 이 개념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으로서는 얘만 잘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수만. 그리고 오늘 배운 스태틱 이런 것들. 자, 처음에 객체 배울 때 제가 조금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단순히 객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배울 게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를, 아예 지금 이거랑 별개로 다른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